이연이 다 내 탓이야. 내 욕심 때문에. 쾅. 몽둥이가 시어머니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인 채 안채 문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 씨는 울부짖지도 않고 그저 용서하소서. 마마.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음력 8월 초하루 스물의 설아는 최대감댁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중인 집안 출신이었던 설아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셈에도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원을 하셨고 설아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약초를 다루고 병든 이를 돌보는 법을 익혔지요. 신랑감인 최진수는 3년간 한양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6달 전 시댁에 화재가 나 집안 사정이 어려워 혼례는 저녁에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촛불 아래 어렴풋이 본 신랑은 24쯤 되어 보였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설아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신랑 진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라면 글을 읽고 붓을 잡는 손이어야 하는데 이 손은 영락없이 농사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나르는 손이었습니다. 진수는 당황한 듯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무예를 익혀서 그렇소. 아, 그러셨군요. 설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집안의 어른들 이름을 물으면 잠깐 머뭇거렸고 예법을 행할 때도 자주 실수했습니다. 양반과 자제라면 몸에 밴 행동들을 진수는 어색해했습니다. 3년이나 한양에 있었으니 집안일을 잊으셨나. 설아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를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러웠고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부인 불편한 것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서방님. 모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혼 초연날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채에 누운 설아는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기만 하던 안채가 밤만 되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내 탓이야. 다 내 욕심 때문이라고. 최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55 나이의 대감은 낮에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6달 전 화재 충격으로 신병을 앓으시며 기력이 크게 쇠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대감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마마, 제발 용서하소서. 박 씨의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45의 시어머니 박 씨는 낮에 설아를 대할 때는 냉정했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얼굴은 여윈 편이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설아가 무난 인사를 드릴 때마다 박 씨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쾅, 쿵,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옆에 누운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안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진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수의 주먹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원망하고 계십니다. 원망이라뇨. 6달 전 이 집에 큰 화재가 있었소. 그때 어머님께서 소인을, 아니, 저를 불 속에서 끌어냈소.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는 혼례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6달 전 화재 때 박 씨가 불 속에서 아들을 구해냈고 그 과정에서 등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무사했고 한양에 머물다가 돌아와 혼례를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감마님께서는 생명의 은인이신 마님을 원망하시는 걸까? 설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구한 어머니를, 그것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구한 어머니를 왜 저토록 미워하신단 말입니까? 서방님도 그 불 속에 계셨던 거지요. 그렇소. 진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보름쯤 되던 날, 설아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또다시 안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쿵. 인연이, 재산이 그렇게 중요했더냐? 설아는 조심스럽게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옆에서 자던 진수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설아는 알았습니다. 진수도 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초입의 밤 기온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맨발로 마루를 건너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촛불이 안채방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설아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최 대감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대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는 박 씨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 씨의 저고리는 찢어져 있었고 등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피가 흥건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 집안이. 쾅. 몽둥이가 다시 한번 박 씨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박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목숨을 구한 어머니를 이렇게. 설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 속에서 아들을 구해낸 어머니를 왜 매질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설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설아를 안고 조용히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 진수는 무릎을 꿇고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제발 모른 척 해주시오. 서방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대감마님께서 어머님을. 말할 수 없소. 아직은.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설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저렇게 대하시는 걸까? 설아는 사랑채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비쳤지만 설아의 마음속은 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설아는 안채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을, 박 씨가 매를 맞아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혼보름이 지나고 설아는 사랑채를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진수는 날마다 밭일을 거들러 나갔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직접 밭일을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진수는 한양에서 몸만 썩혔으니 땀을 흘려야 한다며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설아는 사랑채 구석에 놓인 괴짝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쓰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 몇 권과 붓, 먹,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지요. 서방님의 물건들을 잘 정돈해 드려야지. 설아가 옷을 꺼내게는데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옷 사이에 작은 나무패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호패였습니다. 설아는 호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패에 새겨진 이름은 최진수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신부는 머슴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라니. 설아는 호패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왜 남편의 물건 속에 머슴의 호패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설아는 황급히 괴짝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온 편지 몇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설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편지는 모두 유려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양의 유학 생활, 스승님 말씀, 책 읽은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양반 자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럼 이 편지들은 진짜 서방님께서 쓰신 게 맞는 거잖아. 하지만 설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설아는 편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는 7달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설아는 괴짝 속을 다시 뒤졌지만 더 이상의 편지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황급히 편지와 호패를 괴짝 속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호패가 마루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인 계시오.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호패를 주워 치마 속에 감췄습니다. 네, 서방님. 들어오세요. 진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설아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셨소? 그저 서방님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소. 수고하셨소. 진수는 괴짝을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되는데 부인께서 수고를 하셨군요. 아닙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설아는 애써 평온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였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진수가 잠든 뒤 치마 속에 감춰둔 호패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다시 살펴봐도 분명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 그리고 머슴이라는 신분. 왜 서방님께서 머슴의 호패를 가지고 계신 걸까?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뒤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늙은 하인을 찾아갔습니다. 70평생을 이 집안을 섬긴 노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새댁마님,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설아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6달 전 화재가 났을 때 정말 도련님께서 무사하셨던 겁니까? 노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빨래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 물으시오? 그냥 궁금해서요. 도련님께서 화재에 대해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노복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새댁마님, 소인은 말할 수 없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재 후에 마님께서 하인들을 거의 다 내보내셨소. 그날 밤 일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왜 그러셨을까요? 소인도 쫓겨날 뻔했소. 하지만 갈 곳이 없는 늙은이라 불쌍히 여기셔서 남겨주셨지요. 대신 노복은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무엇입니까? 대신 입을 다물라고 하셨소. 그날 밤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노복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는 진실을 아시는 겁니까? 노복은 대답 대신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새댁마님, 소인은 눈이 어둡소.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오.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소. 노복은 황급히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새댁마님, 이 집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소. 도련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고 체격도 비슷했지요. 하지만 화재 그날 밤 이후로 돌쇠는 사라졌소. 노복은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복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돌쇠라는 머슴, 도련님과 같은 해, 체격도 비슷, 그리고 화재 후 사라졌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오? 진수였습니다. 노복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도련님. 부인, 들어가시지요.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진수를 따라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진수가 물었습니다. 노복에게 무엇을 물으셨소? 그쵸. 이 집안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서요. 진수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설아는 진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돌쇠를 아십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입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구냐고, 혹시 진짜 최진수가 아니냐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며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언젠가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소. 설아는 진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어.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치마 속에 감춰둔 호패를 다시 꺼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도련님이 그날 밤 돌아가셨다는 소문. 그리고 사라진 머슴 돌쇠.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설아는 옆에서 자고 있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진수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설아는 손을 뻗어 진수의 손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손, 농사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알아야 해. 진실이 무엇인지. 설아는 호패를 꼭 쥐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복과의 대화 이후 설아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치마 속에 감춘 호패는 마치 뜨거운 돌덩이처럼 설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돌쇠, 도련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머슴, 화재 후 사라진 사람. 설아는 진수를 볼 때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람이 돌쇠라면 그럼 진짜 진수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쩌면. 설아는 생각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음력 9월 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는 풍년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들녘의 벼는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집집마다 송편을 빚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설아는 뒤뜰 밤나무 아래서 밤을 줍고 있었습니다. 추석 제사에 올릴 밤을 준비해야 했지요. 하지만 설아의 손은 계속 멈췄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인. 뒤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진수가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흙이 묻은 손,
그을린 피부. 설아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양반 도련님이 아니라 평생 땅을 일군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오.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뒤로 물러서며 치마 속에서 호패를 꺼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이 새겨진 호패를 진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방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괴짝 속에서 찾았어요. 설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을 뿐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진수가, 아니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최진수가 아니옵니다. 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순간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돌쇠입니다. 이 댁머슴이었지요.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설아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인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진실을.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달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안채에 불이 났을 때 진짜 진수 도련님은 안에 계셨습니다. 마님은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련님을 구하려고. 하지만 도련님은 이미 연기에 질식해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마님은 도련님의 시신이라도 건지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과 팔에 화상을 입었지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 끝내 시신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돌쇠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마님께서는 미쳐버리셨습니다. 외아들을 잃으신 슬픔도 컸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대감마님께는 반개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가 호시탐탐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만약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알려지면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이 모두 그 조카에게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님께서는 소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도련님 행세를 해달라고.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그래서 당신은. 소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어찌 감히 도련님을. 하지만 마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발 이 집안을 지켜달라고. 돌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소인의 은인이셨습니다. 소인이 10살 때 겨울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도련님께서 몰래 음식을 갖다 주셨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소인에게 몰래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쇠야, 글을 알아야 세상을 살 수 있단다라고 하시며.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승낙했습니다. 도련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야겠다고. 설아는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대감마님께서는 모르시는 겁니까?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께서도 아십니다. 뭐라고요?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모든 걸 아십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소인이 가짜라는 것도. 그럼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대감마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낮에는 방에만 누워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밤만 되면 술을 드시고는 분노에 사로잡혀 마님을 찾아가십니다. 돌쇠는 말을 멈췄습니다.
설아는 이해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그 끔찍한 소리의 의미를. 대감마님께서는 마님을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재산 때문에 집안을 지키기 위해 머슴을 아들 자리에 앉혔다고. 아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래서 밤마다. 그렇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마님을 때리십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집안의 체면을 어떻게 하느냐고. 돌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십니다. 실제로 그러셨으니까요. 매를 맞으면서도 죄송합니다라고만 하실 뿐입니다. 설아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최 대감이 박 씨를 원망하는지, 왜 박 씨가 아무 말 없이 매를 맞는지, 왜 이 집안이 이토록 어두운지. 부인. 돌쇠는 다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은 부인께 거짓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생 속죄해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을 어찌하셔도 좋습니다. 설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연민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당신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부인, 시간을 주세요. 제게도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아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을 만나봐야겠어요. 직접 여쭤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쇠는 그런 설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설아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설아를 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돌쇠에게 들었겠지. 모두 사실이다, 어머님. 하지만 설아야, 박 씨는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대감마님께서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셨다. 그럼 언제까지? 조금만 기다려다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설아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땡, 땡.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였습니다. 설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쇠도 일어나 마을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오? 모르겠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설아와 돌쇠는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온 포교 두리말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포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으시오, 마을 백성들. 관아의 긴급 명령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포교는 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소. 고열과 기침, 피를 토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오. 만약 이런 증상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즉시 관아에 신고하시오. 감염자는 산속 격리소로 보내질 것이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역병이라니. 우리 마을까지 올까요? 아이고, 큰일이네. 포교가 다시 외쳤습니다. 감염자를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온 집안이 벌을 받을 것이오. 명심하시오. 포교들은 그 말을 남기고 다음 마을로 떠났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아는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인,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에서 역병 환자가 나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3명이나 동시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가도 서로 멀찍이 떨어져 섰고 장터에 나가는 사람도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최대감댁에도 불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행랑아범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부엌 간악이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설아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40살쯤 되는 부엌 간악이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안악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물을 떠오세요. 찬물로 이마를 식혀야 합니다. 마님, 역병 아닙니까?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행랑아범이 말렸지만 설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원 딸로 자란 설아는 병든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열부터 내려야 합니다. 설아가 안악을 돌보는 사이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부인, 물러나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인께서 병에 걸리시면 어찌합니까? 돌쇠는 설아를 밀어내고 안악을 업었습니다. 행랑채 빈방에 격리시키겠소. 그날 저녁 부엌 안악은 피를 토했습니다. 역병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 신고가 들어갔고 포교들이 와서 안악을 산속 격리소로 데려갔습니다. 안악의 가족들은 울부짖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틀 뒤 행랑아범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옆집 마을 사람들도 역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 기침만 해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최대감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설아는 날마다 쑥과 약초를 달여 마시게 했지만 역병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설아는 안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가벼운 기침이 아니라 목을 긁어대는 듯한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설마. 설아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박 씨의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분명 박 씨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설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아가 다가가자 박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말고. 어머님, 제가 보겠습니다. 설아는 박 씨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역병이다. 박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역병에 걸렸다는 것을. 어머님, 관아에. 안 된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격리소로 가면 이 집안은 어찌 되겠느냐. 소문이 퍼지면.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마님. 돌쇠는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돌쇠야, 너는. 소인은 마님께 빚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라도 갚아야지요.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부인, 제가 마님을 산속 격리소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가족도 함께 격리해야 한다 했습니다. 제가 가는 게 맞습니다. 설아는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가면 이 집안은. 마님. 돌쇠는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은 이미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소인의 은인이십니다. 돌쇠야. 소인을 믿어주십시오. 마님을 반드시 살려 모셔오겠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다시 터져 나왔고 입가에 핏기가 비쳤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리소로. 부인. 돌쇠가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집을 지켜주십시오. 대감마님을 돌봐주시고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반드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최 대감댁은 길었던 밤을 보냈습니다. 역병이라는 무서운 재앙이 드디어 이 집안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포교 넷이 최 대감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어디 있소? 포교들은 안채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설아가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키시오. 관아의 명령이요. 포교들은 박 씨를 끌어냈습니다. 박 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고열로 온몸이 후들거렸고 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님.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소인이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가족이냐? 그렇습니다. 소인은 이 집 아들입니다. 포교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좋다. 너도 함께 격리되어야 한다. 가족은 모두 감염자로 본다. 알겠습니다. 돌쇠는 박 씨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박 씨는 돌쇠의 등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 돌쇠가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대감마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돌아오세요.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박 씨는 돌쇠의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돌쇠야. 내가 이런 수모를.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괜찮습니다. 산속 격리소는 마을에서 한 시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산 중턱의 움막이었습니다. 이미 서너 명의 환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포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려면 병이 나아야 한다. 아니면 포교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병이 낫거나 죽거나. 식량과 물은 이틀에 한 번씩 갖다 놓는다. 절대 움막 밖으로 나오지 마라. 포교들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돌쇠는 박 씨를 움막 구석 깨끗한 자리에 눕혔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최대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꼭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돌쇠야. 박 씨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려던 게 아니었다. 마님, 말씀 마십시오. 기운을 아끼셔야 합니다. 돌쇠는 박 씨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박 씨는 몇 모금 마시고는 기침을 했습니다. 입가에 핏기가 비쳤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박 씨의 이마를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습니다.
밤새 박 씨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돌쇠는 눈물을 닦으며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다음 날 아침 움막 밖에 식량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보리죽 한 통과 물 한 항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 옆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삼, 황기, 감초, 그리고 열을 내리는 약초들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이곳에 약과 식량을 갖다 놓겠습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설아. 돌쇠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까지. 돌쇠는 서둘러 약을 다렸습니다. 움막 안에는 작은 화로가 있었고 관아에서 가져다 준 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님, 약입니다. 드셔야 합니다. 돌쇠는 박 씨를 일으켜 세우고 약을 먹였습니다. 박 씨는 힘겹게 약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피를 토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움막 안의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포교들이 와서 시신을 거두어 갔지만 곧 그 자리에 새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밤낮 없이 박 씨를 간호했습니다. 물을 먹이고 약을 다리고 이마를 닦아주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움막 밖에 설아가 보낸 약재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죽이, 때로는 보약이 함께 왔습니다. 돌쇠는 쪽지를 읽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꼭 나으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삼을 넣었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비가 오니 추울 것입니다. 담요를 보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돌쇠야.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돌쇠는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돌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핏발선 눈, 여윈 몸. 내가 나를 위해 마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기운이 없으시니 고맙다, 돌쇠야.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를 이용했는데 너는 이렇게. 마님. 돌쇠는 박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소인은 마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어릴 적 굶어 죽을 때 밥을 주셨던 것 평생 잊지 못합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너무 작은 은혜였다. 그런데 너는 목숨을 걸고. 박 씨는 한참을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는 진수보다 더 훌륭하다. 마님, 내 아들 진수는 착했지만 약했다.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었지. 하지만 너는 강하고 의롭고 진실하구나. 박 씨는 돌쇠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는 내 진짜 아들이다. 신분 같은 건 필요 없다. 내가 내 아들이야. 돌쇠는 박 씨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4을 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느꼈습니다. 박 씨도 돌쇠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움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설아가 보낸 약과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돌쇠의 정성이 박 씨를 살렸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박 씨는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움막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을 수 있었습니다.
포교들이 와서 박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없소. 회복된 것 같소. 그런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소. 내일 떠나시오. 돌쇠는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도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아들아.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움막을 나서며 돌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묵념했습니다. 박 씨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닙니다, 어머님. 소인이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음력 10월 말, 박 씨와 돌쇠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늙은 노복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노복은 박 씨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행랑의 하인들도 하나둘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모두들 박 씨가 살아 돌아온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설아가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설아는 박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박 씨도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잘 있었느냐, 설아야. 네, 어머님. 어서 들어가세요.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씨와 돌쇠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들어가자. 박 씨가 먼저 안채로 향했습니다. 돌쇠와 설아가 뒤따랐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최 대감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달 사이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박 씨는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 마마. 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웠소.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 용서하시오. 마마, 밤마다 당신을 때리고 욕하고 나는 짐승이었소. 대감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의 눈이 멀어 당신을 괴롭혔소. 진수를 잃은 슬픔을 당신에게 풀었소. 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첩이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웠을 것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나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컸을지도 모르겠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6달 동안 쌓인 오해와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대감은 눈물을 닦고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구했다지. 황송합니다. 대감만이. 보름이 넘도록 목숨을 걸고 간호했다고 들었다.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미웠다. 돌쇠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우리 아들 행세를 한다고, 우리 집안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안을 위해 거짓 신분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대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분노에 사로잡혀
당신네 모두를 미워했지. 대감은 박 씨와 돌쇠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역병에 걸렸을 때 이 젊은이가 함께 갔다고 들었소. 예, 마마.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격리소까지 따라갔다지.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다고? 대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겠는가. 대감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부는 낮아도 마음은 고귀할 수 있다는 것을, 피는 이어지지 않아도 정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대감마님, 내가 우리 집안을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이 여인을 살린 것, 그 모든 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나는 안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대감마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여인마저 잃을 뻔했다. 대감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감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오. 과거의 분노와 슬픔을 내려놓고 대감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이 집안을 지켜나가도록 하자. 돌쇠는 대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씨도 일어나 두 사람의 손을 감쌌습니다. 설아도 그 옆에 섰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뜰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안채는 따뜻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겠소. 대감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가시려고요, 마마? 해야 할 일이 있소. 대감은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젊은이를 정식으로 우리 집안의 아들로 만들어야지. 박 씨와 설아는 놀라서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말씀은? 대감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대감은 돌쇠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설아도 동행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대감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지 마라, 아들아. 황송합니다, 아버님.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감은 돌쇠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관아의 이방은 대감을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대감마님? 양자 입적을 하러 왔소. 양자 입적이라니요. 대감은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를 소인의 양자로 드리고자 하오. 이방은 놀란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머슴이었소. 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인의 아들이오. 이방은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 소인의 아내가 역병에 걸렸소. 대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보름 넘게 목숨을 걸고 산속격리소에서 아내를 간호했소. 그 덕에 아내가 살아 돌아왔소. 대감은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충정을 가진 아이가 신분이 낮다고 해서 아들이 될 수 없겠소. 아니, 어쩌면 진짜 아들보다 더 훌륭하오. 이방은 대감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한 시즌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돌쇠는 법적으로 최진수가 되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며 대감은 돌쇠를 껴안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최진수다. 이 집안의 정식 아들이요. 내 자식이다. 돌쇠는 대감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버님.
설아도 곁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흘 후 가족들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진수의 묘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인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함께 올랐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감이 직접 자리를 골랐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나. 햇볕이 잘 들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니. 하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던 진수의 유골을 정성껏 모셔 묘를 만들었습니다. 봉분을 만들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묘가 완성되자 가족들은 제상을 차렸습니다. 설아가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올려졌습니다. 밤, 대추, 배, 감, 그리고 정성껏 지은 밥과 국이 올려졌습니다. 진수야.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비가 늦었다. 이제야 너를 제대로 보내주는구나. 대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고, 내가 떠난 후에도 분노에 사로잡혀 너를 편히 보내드리지 못했다. 대감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내가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 너는 항상 다른 일을 돕고 약한 이를 보살피는 아이였지. 그래서 돌쇠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었겠지. 대감은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내 자리를 다른 이에게 물려주는 것을 용서해라. 하지만 아비는 안다. 내가 이 결정을 기뻐할 거라는 것을. 박 씨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재산이 뭐라고, 집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구나. 박 씨는 묘비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이제 편히 쉬렴. 내가 아끼던 돌쇠가 내 뜻을 이어갈 거야. 착하고 의로운 내 마음을 이어갈 거란다. 돌쇠는 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련님.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인이 도련님의 이름을 잊게 되었습니다. 황송하고 두렵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도련님께서 하시려던 일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련님께서 베풀려던 선행을, 도련님께서 도우려던 사람들을 소인이 이어가겠습니다. 돌쇠는 다시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이 집안을 지키고 부모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돕겠습니다. 도련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설아도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편히 쉬십시오. 저희가 이 집안을 잘 지키겠습니다. 도련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묘 위에, 네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가자. 대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수도 우리를 보내주는 것 같구나. 네 사람은 묘의 마지막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안채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6달 만에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과 박씨, 돌쇠와 설아가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화롯불이 따뜻했고 음식은 정갈했습니다. 설아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 박씨가 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도 박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돌쇠는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도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술을 한잔 하지요. 대감이 술병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대감이 술을 따랐습니다.
네 사람의 잔에 술이 가득 찼습니다. 건배합시다. 네 사람의 술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안채에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채는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대감이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진심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고.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돌쇠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 줄 알았던 자신이 이제는 이 집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안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따뜻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하지만 안채의 따뜻한 등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감사를,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신분이 아니라 진심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